안녕하십니까.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한용섭입니다. 오늘 전 망막색소 변성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 하나인 합병백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은 가장 흔한 유전성 망막 질환 중 하나로 유병률이 4,000명 중 1명, 전 세계적으로 약 15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최근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은 암수능 장애에 의한 야맹증이며 시력 저하, 광시증, 변형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에 동반되는 눈 합병증으로 가장 흔한 것은 망막 점막이며 황반 부종 및 여러 황반 질환도 동반되지만 두 번째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합병백내장입니다. 합병백내장은 망막색소 변성의 중기 무렵부터 주로 발생하며 밝은 빛 아래서 눈부심과 시력 저하를 더 호소하고 시야가 좁아진 경우 백내장이 시력 저하와 불편감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에서 이러한 합병백내장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들의 시력을 개선하고 정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망막색소 변성 환자들이 합병백내장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망막색소 변성에서 합병백내장은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 잘 생기고 수술하기 전에 주의점이 무엇이고 수술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력 저하가 심한 사람이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시야가 나빠지거나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망막색소 변성 환자의 약 46%에서 합병백내장이 동반되며 대부분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줄여서 PSC라고 불리는 후낭하 백내장이 발생되고 40세 이전까지 X염색체 관련 유전의 경우에는 약 90%, 그리고 상염색체 우선 유전의 경우에는 40% 정도에서 후낭하 백내장이 동반되어서 망막색소 변성이 없는 50세 이상의 환자보다 훨씬 일찍 이러한 백내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에서 후낭하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라고 여겨집니다.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막대세포의 변성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서바이벌 팩터들이 생성이 저하되고 마이크로글리얼 셀들과 매크로파지에 의한 국소적인 염증 반응, 여러 독성 물질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막색소 변성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증가되어 있는 것과 특히 40세 이전의 젊은 망막색소 변성 환자들에서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로 후낭하 백내장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빨리 이러한 백내장이 발생되는 것이 설명됩니다. 활성산소의 생성과 안티옥시던트 커패시티 간의 불균형이 발생되면 세포의 지질, 단백질, 핵산에 산화적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망막색소 변성 실험 모델인 RCS-RET을 이용한 실험에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수용체 내에서 dysplastic blade-like fiber가 증식되고 후급부 쪽으로 세포들이 이동하여서 정상 세포 구조가 파괴되면서 수용체 혼탁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후낭하 백내장의 발생에 관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하지만 종합해보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과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망막 변성의 진행, 톡식 머테리얼들의 생성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러한 물질들이 수용체로 이동하여서 수용체 상피세포의 항상성에 장애를 일으키고 수용체의 대사장애, 섬유화 세포들의 이동, 정상 구조의 파괴로 수용체의 투명성이 소실되어 백내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막색소 변성 환자에서 백내장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눈의 합병증으로 빛이 통과하는 시축에 발생하여 빛을 산란시키는 후낭하 백내장이 가장 흔하고 발생하는 시기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빠르며 시야의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백내장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백내장 수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내장 수술 전 평균 시력이 0.1이 안 되었으나 수술 후 한 달째 평균 시력이 0.25에서 0.3 정도로 뚜렷이 호전되었으며 수술 전에 시력이 0.1보다 매우 나빴던 군 그리고 시력이 0.1보다 좋았던 군 모두에서 시력의 호전을 보였고 환자들 중 93%에서 시력의 호전과 눈부심 증상의 호전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 후 평균 시력이 0.05에서 0.125 정도로 호전을 보였으며 수술 후 평균 8년 이상 시력 호전이 유지되었고 시야가 중심 10도 이상 남아있었던 경한 정상의 환자들뿐 아니라 10도 이내로 남아있었던 환자들에서도 백내장 수술 후 시력 호전의 기간 정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백내장 수술 후 시야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력의 변화량이 0.09에서 0.47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력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3.3에서 53% 정도로 보고되었고 드물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 OCT 검사를 통해 백내장 수술 후 황반 중심부의 빛 수용체 타원체 구역의 넓이에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수술 후 시력 호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수술 전 요소들로는 수술 전 시력, 그리고 빛 수용체 타원체 구역, External Limiting Membrane, 황반 중심 두께, 그리고 시야 검사에서의 mean deviation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전 황반의 상태 및 병변의 유무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망막 색소 변성의 진행으로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진 경우, 즉 망막의 기능이 손상이 일부 있더라도 많은 망막 색소 변성 환자들에서 백내장 수술을 함으로써 시력 호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망막 색소 변성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에는 황반의 상태 외에도 선모체 소대와 전방의 상태가 있습니다. 선모체 소대의 약화는 오랜 기간 염증 물질의 영양 등이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선모체 소대 이상으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 중 수용체 낭의 파열, 유리체의 탈출, 수용체 조각 유리체각 내 이탈, 수용체 낭 수축, 인공수용체 이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수용체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지, 선모체 소대 해리가 있지는 않는지, 수용체 떨림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체 전낭 원형 절개 시 수정체 낭의 주름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생기는지를 확인하거나 수술 중 시스터톰 니들팁과 수정체의 혼탁을 이용하여서 선모체 소대의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뇰라 위크니스가 발견될 경우 수술 전 캡슐라 익스팬더나 모디파이드 캡슐라 익스팬더를 이용하여서 수술하거나 캡슐라 텐전링을 사용하여서 수정체 낭을 안정시키면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 망막 색소 변성 환자들이 폐쇄각 녹내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망막 색소 변성 환자의 약 2% 정도에서 폐쇄각 녹내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방의 깊이가 얕은 경우 백내장 수술 후에 안압의 상승과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적절한 검사와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눈에 더 좋은지, 그리고 다접전 렌즈를 넣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수정체 낭 원형 절개를 하거나 각막 절개, 수정체의 절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수술하였을 경우 수정체 낭의 수축이 더 적었다는 보고와 함께 수정체 낭 원형 절개 부위에서의 수정체 상피세포를 사멸시키거나 메센키말 트랜지션을 억제함이 보고되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용성의 문제가 있지만 망막 색소 변성에서 선모체 소대가 약한 경우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망막색소 변성 환자에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중 황반 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같이 황반의 기능자 또는 시야의 손상이 있는 환자들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사용했을 때 단초점 인공수용체에 비해서 근거리 시력의 호전은 매우 호전되었고 두 눈 중 한쪽 눈에만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넣었을 경우에도 시력의 호전과 함께 시력 관련 삶의 질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망막색소 변성은 진행성 질환으로 대비감도의 저하 그리고 시야의 감소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망막색소 변성에서 이 다초점 인공수용체 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망막색소 변성 환자에서의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되는 수중체 훈황 혼탁, 수중체낭 수축 증후군, 황반 부종, 안압 상승, 인공수용체의 이탈은 망막 변성의 진행과 염증 물질들의 생성 그리고 조듈라 위크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에서 수술 현미경의 빛과 망막의 손상에 관한 여러 임상 연구와 동물 실험 모델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망막색소 변성, 눈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빛을 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막 손상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술 현미경의 강한 빛 대신에 인트라카메랄 일루미네이션을 활용하여서 빛에 대한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으며 근적외선을 사용하는 수술 현미경과 3차원 뷰잉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 후 10분, 30분, 1시간째에 근적외선을 사용하여서 백내장 수술을 한 눈에서 그렇지 않았던 눈보다 시력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망막색소 변성 환자들의 백내장 수술 시에 현미경의 빛으로 인한 광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중체 훈황 혼탁 또는 후발 백내장은 일반 환자들에서는 20에서 40% 정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 망막색소 변성에서는 67에서 95% 정도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약 절반 정도의 환자들에서 야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이 진행되면서 염증성 물질의 생성으로 인해 수중체 상피세포의 이동, 증식, 변성, 그리고 수중체 낭의 섬유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러한 훈황 혼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망막색소 변성 환자들에서 수술이 더 젊었을 때 하게 되고 수술 후에 염증 반응도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 훈황 혼탁이 더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중체 훈황 혼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중체 상피세포들의 마이그레이션을 막는 특별한 엣지 디자인을 한 인공수중체를 사용하거나 수중체 상피세포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샤프 밴드를 가진 캡슐라 텐전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캔 오퍼너 형태의 수중체 전낭 절개나 수중체 전낭 원형 절개보다 훈황 혼탁이 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 femto초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수중체 상피세포의 증식과 섬유화를 막는 근본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훈황 혼탁이 심해지면 야거 레이저로 훈황 혼탁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캡슐라 컨트럭처 신드롬, 수중체 낭 수축 증후군은 백내장 수술 후 수중체 낭의 수축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수중체 상피세포들의 증식과 섬유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에서 수중체 낭 수축이 심하게 발생하고 전낭 절개창의 크기가 동공의 크기보다 더 줄어들어 시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저안압, 선모체의 손상, 급기야 수중체 낭과 함께 인공수중체가 이탈되거나 선모체 박리 및 망막 박리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인공수중체 이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야거 레이저 전낭 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직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며
망막색소 변성에서의 백내장과 일반 백내장에서의 accuracy humor에서의 proteomic analysis 연구를 통해서 테나신 C를 비롯한 수증체낭 수축을 막을 여러 타겟 물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황반 부종은 망막색소 변성 환자에서 13에서 32% 정도에서 발생하여서 4% 정도 발생하는 일반 환자보다 월등히 많으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는 황반의 시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황반 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토피컬 엔세이드 안약과 토피컬 스테로이드 안약이 주로 사용되는데 토피컬 엔세이드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망막색소 변성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후 약 10% 정도에서 안압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압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답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의 합병 백내장은 유전적 변성의 진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일반 백내장보다 훨씬 이른 젊은 나이부터 발생하고 수술 전 시력이 많이 감소된 망막색소 변성 환자들도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의 호전의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 후 시야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황반의 종류 구조에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전에 손모체 소대의 손상은 없는지, 폐쇄각 녹내장은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황반의 병변은 동반하지 않는지를 검사해야 하며 수술 중에 수증체낭의 파열, 손모체 소다의 손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캡슐러 텐저링 또는 캡슐러 익스팬더를 준비하여서 적절하게 수술하며 가능한 수증체 상피세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펨터초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수술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중 현미경의 빛을 적절히 조절하고 토피컬 엔세이드 안약과 토피컬 스테로이드 안약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증체 훈항 혼탁 및 수증체낭 수축 증후군의 초기에 약의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심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